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의 신규 사업 대상지 68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경북은 10곳이 포함되는데요. 영주시 함항동, 영천시 서부동 등 도시 2곳을 비롯해서 문경시 산북면, 의성군 단북면, 군위군 삼국유사면 등 농어촌 8곳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4년 동안 집수리와 공동이용시설 신축, 마을 안길 정비, 빈집 철거 등이 추진돼서 해당 지역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 특위를 설치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지방 문제를 별도로 다룰 기구를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모쪼록 앞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보다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서 지방의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서의 생활 여건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3월 15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동명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한 대 사고 처리 중입니다. 사고 현장 뒤로 2km 정도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중부내륙지선 현풍 방향 달성 1터널 안은 차량 속도 약간 떨어져서 지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래교에서 경산휴게소까지 무리 없이 이동 가능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달구벌대로 범원의 거리에서 수성교 방향 하나은행 앞 가장자리 차로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중입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유의하시고요. 또 연호내 거리 방향 범원의 거리에서 만촌내 거리까지, 강창교 방향 성선아들목에서 신당내 거리까지 차량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국채보상로 청구 삼거리에서 MBC내 거리 방향 교통량 많고요.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은 매천 지하차도 지난 지점부터 정체 빚고 있습니다. 또 팔달교에서 만평내 거리로 우회전하려는 대기 차량들 많습니다. 구마로 성당내 거리와 동본리내 거리 방향 그린맨션 앞은 지체와 정체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안동 3도, 대구 5도, 포항 6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고, 낮 최고 기온은 포항 16도, 안동 17도, 대구 김천 20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일교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6.6도, 습도는 70%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입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울진 산불의 주부를 잡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도로나 주택 등 각종 시설물 피해 금액이 15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직 산림 피해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은 것이고, 이 시설물 피해 접수도 늘어나고 있어서 총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경상북도에 따르면 이 전부 불탄 곳이 463곳, 또 반소된 곳이 14곳, 부분적으로 피해를 본 게 83곳, 총 560곳인데요. 이 주택 피해가 319채로 가장 많았고요. 이 창고가 152동, 이 비닐하우스 31동, 축사 21동 등 피해를 봤습니다. 네. 이에 따른 피해 금액은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121억 원, 이 사유시설이 34억 원 정도로 잠정 집계가 됐는데요. 사실 저는 이 집계를 보면서 좀 이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네. 사실 집이 전소된 경우에는 우리가 이 도시에 있는 집이 전소됐을 때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것과 또 농촌 지역에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면 이 당장 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 본인들의 집에 대한 이 피해 금액 산정이 네. 낮게 되었다. 이제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좀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이후에 지원금에도 또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모쪼록 주민들의 좀 불만이 없도록 제대로 된 피해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는 오는 20일까지 파악해서 집계를 하고요. 이 피해 집계가 끝나고 나면 피해에 대한 이제 지원도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산불이 발생한 곳이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도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서 또 네. 지원금도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이재민들에게는 정말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지원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제도 네. 그 이재민 한 분과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지금 나오는 뭐 주거급여나 지원금 등은 이제서야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주거 공간이 그렇죠.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복구와 지원을 할 것이냐 많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 부분이 뭐 정부 당국에서도 끝까지 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이재민들이 일상생활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좀 아낌없이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 지역 상장 기업들이 신성장 분야 진출을 위한 길을 터놓기 위해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주총 시즌인 3월 중 정관을 변경하고 실행에 옮긴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달 25일 주총을 여는 대구백화점은 부동산 컨설팅업 투자 자문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정관 변경건을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네. 네, 대백은 지난 1월 매각한 대백 본점 대금 2천여억 원이 완납되는 올 11월을 전후해 부동산업 진출 여부를 밀도 있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도시가스 사업이 주력인 에너지 전문기업 대성홀딩스도 이달 31일 주총 때 사업 목적의 생수 및 수소 관련 사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데요. 세부 내역을 보면 수소 생산시설, 수소 연료 공급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기업을 지향하는 만큼 사업 보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네. 네, 국내 농기계 1위 기업인 대동도 사업 스펙트럼을 넓히는데요. 25일 열리는 주총 때 위치 정보 및 위치 기반 서비스업, 의료기 부품 제조 판매업을 신규 사업으로 상정합니다. 대구 지역의 상장 기업들이 이 사업의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었고요. 소식 하나 더 들을까요? 네, 대구 사회서비스원이 최근에 불거진 대구시청 어린이집에 관한 이 문제를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회서비스원은 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좀 면담을 진행했고요. 네.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최근에 대구시청 직장 어린이집, 시청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이 어린이집에서 이게 공공 어린이집은 아니지만 사실상 공공성을 띠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육교사를 채용하면서 4년 미만으로 이 보육교사 채용을 한정했습니다. 4년 미만으로요? 이게 네.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유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동안 4년 이상 근무했던 근무자들은 아예 또 지원을 할 수 없고 이게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이렇게 제한을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민간 위탁된 상황이지만 대구시청에서 위탁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라고 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조사에 좀 나섰습니다.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네, 현재 뭐 조사 중인 사안이라서 현재까지 뭐 정해진 것은 없지만 사실대로 이 내용이 확인되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후속 조치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에서 불거진 갑질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 네. 발빠른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선정을 앞두고 이 유치전이 치열한데 지금 세 번째 대구 경북이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23개 대학이 손을 좀 맞잡았는데 이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네, 지자체와 대학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역 특성에 맞게 주력 산업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인재를 대학 혁신을 통해 양성해 지역 사회에 공급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취업해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대학의 위기와 수도권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 소멸의 대응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대형 국책 사업이라고 들었거든요. 지원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이 교육부가 최장 5년간 이 300억에서 480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요. 이 지자체에서도 연간 100억 원 정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총 사업비가 최대 3,300억 원에 달하고 네. 주로 장학금과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또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기술 개발에 투입을 합니다. 몇 개의 탈락 학교들이 나오면서 알려졌는데 정부의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이 3년 동안 약 140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 정책이잖아요. 이 참여하는 학교 숫자가 하나가 아니지만 전체 규모로 보면 이 정부 재정 지원 일반 재정 지원 사업보다 규모가 좀 크고요. 네. 이 개별 대학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비슷한 규모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지역 입장에서는 꽤나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지역에서는 3번째 공모하는 건데 대구 경북 입장에서는 지금 3수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첫 해에는 경남과 충북, 광주, 전남 4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한 3개 플랫폼이 선정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복수형만 지원할 수 있어 대전, 세종, 충남과 울산, 경남 2개 플랫폼이 추가 선정됐습니다. 지난 1월에는 교육부가 올해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오는 4월 유형 구분 없이 신규 플랫폼 2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개 지자체를 선정할 수도 있고 여러 지자체가 함께 지원한 곳을 선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수도권은 지원할 수가 없는데요. 대구와 경북 그리고 부산, 전북, 강원, 제주 등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 정부의 마지막 공모 사업인 거잖아요. 지역은 어떻게 준비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 이번이 3번째다 보니까 이 준비에 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 총괄대학인 경북대 또 중심대학인 영남대를 포함해서 계명대, 대구대, 안동대, 금호공대, 포항공대 등 여기에다가 이 영진전문대, 영남이공대까지도 23개 대학이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의 이 주요 대학들은 거의 다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핵심 사업 분야가 디지털 융합입니다. 앞으로 신성장 분야인 미래차와 로봇, 의료기기, 배터리를 총망라할 수 있는 분야인데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한 달간 지금 사전 컨설팅을 받고 오는 28일까지 이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추진을 위해서 대구 경북 혁신대학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네, 대구 경북 혁신대학은 사업의 핵심 분야 육성을 위해 지역 대학들이 공동으로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하는 공유대학인데요. 학생과 교수가 다른 대학에서 수업을 듣거나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공동교육과정의 수업을 받고 나머지는 대학별 특화된 수업을 들을 수도 있는 건데요. 지역 혁신을 위해 과감하게 대학의 경계를 허물어보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학생 유형에 따라 혁신인재, 융합인재, 실무인재로 구분하고 있고요. 연간 1,000명 이상의 지역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운영 방안까지 지금 나온 건가요? 네, 지금까지 나온 안을 보면 경북대 등 7개 참여 대학이 10개의 핵심 분야 전공 교육 과정을 선정을 하고 디지털 융합 학부를 운영합니다. 이 개별 대학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선발 과정을 거쳐서 3학년부터 이수하게 되는데 네. 이 졸업하면 원소속 대학과 해당 트랙 주간 대학 2개 대학 졸업장을 동시에 받습니다.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이 영남대생이 경북대 졸업장을 동시에 받을 수가 있는 셈이고요. 또 지금 안동대에서 이 바이오 산업 관련한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 경북대 농대 학생이 또 안동에서 또 수업을 받고 네.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학교를 좀 넘나들 수 있는 이 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학제가 다른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마이스터고와 전문대 또 4년제로 이어지는 이 과정도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졸업장을 지금 2개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것 외에 또 다른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네, 국가장학금 등을 받는 것과 별도로 매달 50만 원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기숙사와 셔틀버스 등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복수학위 취득도 쉽고요. 또 무엇보다 지역 중견기업과 유명 강소기업이 함께하고 있어 취업이 보장된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지역 대학들이 지자체와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에 사활을 거는 이유 이뿐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 지역 혁신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에 한해서 고등교육 혁신 특화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이 산업 현장 중심 이동 수업 기준 완화 등 이 대학이 각종 규제 특례를 6년 동안 받을 수 있다고 이 교육부가 밝혔기 때문인데요. 울산 경남의 경우에는 지난해였죠. 2학기부터 300명 학생을 선발해서 이 5개 전공에 공유대학을 운영하고 지역 인재를 대상으로 LG전자 채용 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20명 가운데 12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수업을 꼭 학교 교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현장에서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에서 뭐 어느 정도 이 현장 실습까지 거친 인재가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이 채용 이후의 교육 비용들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채용까지 좀 이어지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광주 전남 역시 미래에너지 융합 전공을 개설한 이후에 2020년에 170명 정도가 수료를 했는데요. 이 교육부가 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이 지역 혁신 박차를 위해서 고등교육 혁신 특화 지역을 이제 하반기에 또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오늘 4월에 이제 결정이 나는데 신청을 하면 고등교육 혁신 특화 지역은 언제 그 결정이 나는 건가요? 네, 오는 5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8월 중에는 선정해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실 외 공간에서 수업을 자유롭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시에는 이 대면 수업을 하거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실험, 실습 시설 등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경북대학교가 정원 감축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것도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진행되는 사안인데요. 교육부의 대학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의 조건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대는 최근 5년 사이 각종 지표가 하락해 위기감이 높아진 상태인데요. 신입생 충원율은 5년 사이 연평균 0.22%포인트 떨어졌고요. 이는 전국 거점 공립대 9곳 중 7위 수준입니다. 네. 또 같은 기간 연평균 재학생 충원율은 1.52%포인트 하락해 거점 공립대 중 꼴찌인 9위를 기록했습니다. 교육부의 일반 재정 지원 사업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게 기본 역량 진단 평가인데요. 2024년부터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충원율 평가 배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북대의 경우 이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서는 건데요. 네.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에 있어 학생 수를 감축하는 데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발표한 대학 혁신 지원 사업 기본 계획을 통해 대학의 자발적인 적정 규모화 추진에 1,000억 원의 지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구 경북이 준비를 잘해서 이번에는 좀 좋은 결과를 꼭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혁신 사업은 대구 경북 지역이 모태였습니다. 네. 2019년에 전국에서 대구 경북이 최초로 시도한 휴스타 사업인데 이 국비 지원 없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약 6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대구와 경북의 강한 의지를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교육부 차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에서는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이 선정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남아있는 비수도권에서 선정되지 않은 곳이 부산, 강원, 전북, 제주 지역인데 이 대구의 4년제 대학이 본교가 위치한 학교가 2개뿐이고 나머지는 또 경북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게 복수형으로 이 참여를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때문에 단수 신청 지역에 비해 좀 불리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구 경북 지역이 좀 잘 준비를 해서 그리고 교육부의 이 사업의 마지막 공모다 보니까 이번에 여기 탈락하게 되면 사실 이 500억 원, 600억 원 정도의 지원이 아예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잘 준비해서 대구 경북 지역 대학들이 좀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월의 결정이잖아요. 네. 예, 반가운 소식 들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
토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인도비에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 킥보드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의 일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자체 차원에서 마땅한 대책이 없었는데요. 이달부터 대구시가 강제 수거에 나섰다고 하네요. 권미정 리포터가 소식 준비했죠. 네, 인도나 자전거 도로, 점자 블록 위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들, 보행자 또 특히 시각장애인에겐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지난해만 해도 이렇게 방치된 이동 장치들을 대구시가 수거할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의 관심과 언론 보도 끝에 대구시는 인도에 방치된 이동 장치들을 강제 수거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대구시 교통정책과 황재원 주무관을 통해 들어보시죠. 공유 이동수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 장치가 현재 8개 업체 7,850대까지 약 7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 이동수단의 경우 누구나 어디서나 탈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지정된 보관 장소가 없는 방식으로 운영을 되다 보니까 무단 적치로 인한 시민들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작년 연말 개인용 이동 장치 이용 안전 정진 조례 개정을 통해 무단 방치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 장치에 대한 수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그 규정에 따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수거되는 대상은 어떤 건가요? 주로 시민들 통행에 방해를 주는 장소에 적시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 장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점자 블록 위에나 자전거 도로 위, 횡단보도 중앙, 보도 중앙 등 13개 중점 관리 구역에 보관된 적시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 장치가 대상이 됩니다. 무단 방치로 인해 수거된 개인용 이동 장치의 경우 수거료 8,000원과 보관료 1일 기준 2,000원에서 5,000원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무단 방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무단으로 방치된 이동 장치를 시에서 먼저 수거를 하고 그 수거료와 또 보관료 또 사안에 따라서는 과태료까지 개인이 아니라 이동장치 업체에 부과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동장치 대여업체가 방치된 이동장치들을 수시로 수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마련한 조치인데요. 단속을 시행하지 않는 날에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구청이 업체에 연락을 취해서 업체를 통해 수거하도록 조치하고요. 구청이 단속에 나서는 날에는 이렇게 수거료와 보관료, 때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제 수성구청 교통과와 함께 수성구 일대 단속 현장에 함께 했는데요. 현장의 소리 바로 들어보시죠. 저희 오늘 수거는 민원이 많은 지역 위주로 일단은 할 계획이라서 일단 황금역 일대랑 수성문역 일대 그리고 신매역이랑 서울역 요 일대를 해가지고 단속할 계획이고 또 점자 블럭이나 아니면 자전거 도로 요런데 위에 방치된 킥보드에 계고문 부착한 다음에 업체가 1시간 이내에 수거를 안 했을 때 저희가 수거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서울역 앞인데 다른 곳보다 계고장 붙은 킥보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서울역 쪽이 지금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는 이 같은 경우는 점자 블록 위에 있어가지고 또 계고장 붙여놓는 상태입니다. 지금 1시간 이내에 수거를 안 해가지고 강제 수거 조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안에 다 들어갔네요. 보통 트럭으로 싣고 오면 한 16대까지 실는데 오늘은 비 온다고 해가지고 1차로 6대 정도 수거를 하고 근데 2차로 여건을 박아서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전동 킥보드 잠금을 풀지 않고 수거를 하니까 경고음이 아주 시끄럽게 나는데 수거하시는 분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수성구청 외에 다른 구도 단속을 시작했을까요? 네, 동구와 북구, 수성구 등 4개 구는 이미 단속을 진행했고요. 이미 이후 나머지 9군도 3월에 첫 단속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단속하는 구간도 넓고 품도 많이 드는 작업이다 보니 구청이 매일같이 단속하며 수거하기보단 업체가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할 텐데요. 그럼요. 우선 수성구청 교통과를 통해 수성구 단속 계획 먼저 들어보고요. 또 대구시청 교통정책과 황재원 주무관의 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민원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한 4-5군데 정해가지고 수성역 쪽이랑 황금역, 서울역 이쪽 순찰을 할 계획입니다. 3월 남은 기간 동안 최소 2-3번은 더 나갈 것 같습니다. 4월 이후에도 이제 저희가 계획을 짜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순찰 다니면서 이제 업체들도 좀 자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동 장치 무단 방치로 좀 불편함을 겪는 시민분들 어디로 신고하고 민원 제기하면 될까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제보할 수도 있고 아니시면 구청교통과로 전화 주시면 바로 업체한테 개고할 수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단 방치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공유업체 자구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구 노력이 될 때까지 대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구군과 합동으로 단속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제 업체에서 많은 자구 노력을 내내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체의 노력과 함께 중요한 건 이용자들의 의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동장치 주차는 통행을 방치하지 않도록 가로수와 벤치, 가로등 같은 주요 구조물 옆 또는 자전거 거치대 등에 해주시면 됩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하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권미정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0도에서 6도 분포였는데요. 낮 기온은 14도에서 20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아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아침에는 내륙 지역으로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다가오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다고 하네요.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